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수사단 별도로 꾸리려고 하신 건가요?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계엄 해제 2차 계엄도 모의하셨나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자, 어떤 혐의를 조사받은 겁니까? 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에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을 60여 명 규모로 꾸며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일명 군밤장수 모자로 불리는 그 털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NLL, 즉 북방 한계선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취재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잠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하고 떠났습니다. 자,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계엄 수첩이라는 걸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NLL에서의 북의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대체 어떤 수첩인 겁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요, 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쪽 분량의 그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포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직종과 실명이 병기돼 있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수첩 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작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요. 노 전 사령관이 이 실제 체포 또는 사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수첩 속에 이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은 노 전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거 대상이라는 말은 통용되는 군대식 용어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도 좀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단 우종수 단장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노 전 사령관 자택에서 확보한 바로 그 수첩에 NLL,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오물풍선과 관련한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날 우 본부장의 발언이 노 전 사령관이 NLL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을 혹시나 유도를 하거나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서 반격을 유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 죄명이 있는데 형법상 외환죄 외에 일반 이적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아니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범죄이거든요. 이 범죄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불명예 전역을 한 뒤 점집을 차려서 무속인들과 함께 운영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햄버거 계엄 모의 주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룡산 등 기가 센 곳을 찾아다니며
10년 넘게 명리학을 공부했고 철학과 장명, 사주의 등의 남자 보살로 불렸답니다. 이 현역 시절부터 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다고요. 네,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처음에는 보병 장교였었는데 소령 시절에 정보 병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바꾸면서 나중에 큰 뜻을 이루려면 자신을 바라보는 틀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름을 상원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어허. 그렇게 바꾸면서 그 정보사령관 재직 당시에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 정보사 소식통이 사령관 집무실을 찾았었는데 그 당시에 노사령관이 집무실 한쪽 벽에 부적을 붙여뒀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주술적인 언행으로 상당히 유명했다라고 전했고 그다음에 전속 부관이나 운전병을 뽑을 때도 생년월일을 묻는가 하면 또 초급 장교 시절부터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 봐줄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한 육사 동기생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주술적인 것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점집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엄 전에 다른 무속인을 찾아갔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네, 전북 군산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여성 무속인 A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노 전 사령관이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문을 해서 이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 대략 20여 차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화나 문자로 사전에 예약을 한 뒤에 점집을 방문을 했고요. 군인들의 사주가 적힌 메모나 사진을 들고 와서 점괘를 물었다고 합니다. 특히 A씨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자주 물었다고 하는데 이 노상원 씨가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계엄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이 중요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